퇴근길마다 밀려드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 시간을 조금만 줄일 수 있다면 내 삶이 달라질까? 매일 왕복 이 시간의 출퇴근, 회사와 집 사이의 그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사람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닿게 됩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서 시작된 한 남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55세 IT 회사에서 25년간 일한 조기 은퇴자 김현수 씨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출퇴근 이 시간 대신 산책로 2분, 그게 내가 원하는 삶 아닐까? 그렇게 그는 서울을 떠나 강릉으로 내려갔습니다. 김 씨의 하루는 예전과 전혀 다릅니다. 알람 소리에 쫓겨 일어나던 아침 대신 창문을 여는 순간 들려오는 파도 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길 대신 그는 바닷가 산책로를 걸으며 커피를 한 잔 손에 들고 천천히 하루를 준비합니다. 회 일정표 대신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가 그의 계획이 되었죠. 그러나 이런 변화가 처음부터 낭만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울을 떠나온 첫 달 그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사람도 일도 익숙한 리듬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불안감이 가끔 그를 덮쳤고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단톡방을 볼 때마다 나만 멈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은퇴 초기에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 아니라 정체성의 공백이었습니다. 김 씨는 늘 회사에서 인정받던 개발자였고 그 타이틀이 그의 존재를 증명해줬습니다. 하지만 강릉으로 이주한 뒤에는 아무도 그를 과장님이라 부르지 않았고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작은 일이라도 다시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릉 시립도서관에 IT 교육 자원봉사자로 등록했고 마을 주민들에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이 그의 공백을 메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예전의 성과급보다 훨씬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일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일의 형태를 바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기 은퇴 후 그는 매달 3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서울 생활 때보다 절반 이상 줄인 금액이었죠. 초기에는 여유롭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잦아졌습니다. 차를 팔고 외식 대신 직접 요리하고 소비를 줄이는 루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모르니까 불안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퇴 후 가장 먼저 지출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쓴 돈과 쓸 이유를 기록하며 돈의 쓰임이 아닌 삶의 방향을 다시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적게 쓰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게 쓰는 삶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변화도 큽니다. 김 씨는 서울에서 늘 경쟁 속에 살았습니다. 새로운 기술, 빠른 속도, 더 나은 성과가 그를 움직이게 했죠. 하지만 강릉에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오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디다 보니 진짜 나를 만나게 됐어요. 그는 그렇게 하루 중 일부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의 시간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산책하거나 일기 쓰거나 커피 한 잔을 오래도록 음미했습니다. 서울에서라면 비효율적이라며 버렸을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그는 자신을 회복했습니다. 결국 은퇴란 시간을 잊는 게 아니라 시간을 되찾는 과정임을 몸으로 느낀 것입니다. 이제 그는 강릉 생활 3년 차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바닷가 산책로를 걷고 점심엔 소규모 IT 스터디에서 젊은 창업자들과 교류하며 오후엔 마을의 작은 북카페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그가 말합니다. 예전엔 출퇴근 이 시간이 인생의 기본값이었어요. 지금은 그 이 시간 동안 내가 나답게 사는 법을 배워요. 그게 진짜 자유인 것 같아요. 그의 말처럼 은퇴 후의 삶은 장소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사용법의 전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을 말합니다. 첫째, 은퇴는 재정이 아니라 리듬의 문제라는 것. 사람은 일정한 리듬을 잃으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일상 루틴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 씨처럼 산책, 독서, 봉사 같은 가벼운 루틴을 하루 일정에 넣으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둘째, 소득이 줄면 불안이 커지지만 불안은 수입의 부족이 아니라 지출의 불투명에서 옵니다. 자신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세우면 마음의 균형이 잡힙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축을 바꿔야 합니다. 직장 중심의 관계는 자연히 끊기게 마련입니다. 지역사회, 봉사 모임, 독서회 등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퇴 후의 사회적 면역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김 씨의 이야기는 한 가지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를 지켜주는 건 돈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시간이다. 출퇴근 이 시간 대신 산책로 2분, 이 단순한 전환 속엔 인생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말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알았어요. 삶은 효율이 아니라 체온이더라고요.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도시의 속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의 조기 은퇴이자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은퇴를 결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개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이제 좀 쉬자는 해방의 속삭임과 이제 나는 뭘 하지라는 불안의 울림. 김현수 씨의 조기 은퇴 역시 그 사이에서 시작됐다. 25년 동안 IT 업계의 한가운데서 일해온 그는 늘 프로젝트와 마감 업데이트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퇴근길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 길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 있을까? 매일 왕복 2시간의 출퇴근, 반복되는 피로와 스트레스, 점점 흐려지는 가족과의 대화. 그는 언젠가부터 효율적이지만 무감한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그가 55세의 나이에 조기 은퇴를 선택하고 강릉으로 이주한 것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찾기 위한 시도였다. 그는 회사를 떠난 날 밤 자신의 명함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멈췄다. 이제 나는 누구일까? 그 순간 그는 명함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람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릉에서의 첫 몇 달은 낭만보다 혼란이 앞섰다. 도시에선 당연했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낯설었다. 사람들은 여유로웠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러나 그 느림이 김 씨에겐 견디기 어려운 공백이었다. 서울에서는 10분 단위로 움직이던 그가 하루 종일 아무 약속도 없는 일상을 맞이했을 때 처음으로 시간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구나를 느꼈다. 하루의 대부분을 TV나 인터넷으로 보내며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그 불안은 어느 날 마을 도서관을 찾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우연히 본 공고문 하나에 눈이 멈췄다. 스마트폰 활용 자원봉사자 모집.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오래된 본능이 깨어났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감각. 그렇게 그는 다시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었다. 그리고 그 첫 수업이 끝난 날 그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진짜로 일한 하루였다. 그는 자원봉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은퇴 후 강릉으로 이주한 50대, 60대들이 모여 만든 작은 커뮤니티였다.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음악을 배우며 누군가는 텃밭을 가꿨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이 많았다. 다들 이제 내려놓고 살고 싶다며 왔지만 정작 내려놓은 후엔 허전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김 씨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깨달았다. 사람은 일로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놓으면 공기가 빠진 풍선처럼 된다. 그래서 은퇴 후엔 다시 바람을 넣어야 한다. 단 그 바람은 돈이 아니라 의미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의미 있는 일, 작은 목표, 누군가와의 관계가 삶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준다는 걸 그가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현실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조기 은퇴는 언제나 재정적인 도전을 동반한다. 김 씨는 매달 고정 지출을 4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이기 위해 철저히 계산했다. 하지만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습관의 전환이었다. 그는 외식 대신 직접 요리하는 법을 배웠고 소비 대신 교환의 가치를 실험했다. 오래된 가구를 리폼해 팔고 불필요한 물건을 나누는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는 말한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을 중심에 두면 삶이 줄어들어요. 돈을 도구로 두면 오히려 삶이 넓어집니다. 이 말은 은퇴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하다. 돈은 불안을 줄이는 수단이지 삶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며 김 씨의 일상은 점점 단단해졌다. 아침엔 해변 산책로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점심 무렵엔 자원봉사로 사람들을 만나며 하루의 리듬을 세운다. 오후에는 작은 북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지역 IT 모임에서 젊은 창업자들과 대화한다. 그는 이 시간을 느림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라 부른다. 도시에서는 속도를 근육처럼 단련했지만 이제는 멈춤과 여유를 단련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도시에선 경쟁이 나를 움직였고 지금은 호기심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매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말은 은퇴 후에도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성장의 형태만 달라지는 것이다.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관계를 쌓고 누군가는 자신을 돌본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다. 김 씨의 사례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는 자율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 경우다. 많은 은퇴자들이 갑작스러운 단절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력감에 빠진다. 그러나 김 씨는 퇴직이 아닌 이동의 개념으로 접근했다. 즉 회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삶의 무대를 옮긴 것이다. 이는 은퇴를 끝이 아니라 조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은가? 그 질문이 그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여전히 연결될 수 있으며 여전히 의미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은퇴는 재정보다 리듬의 문제다. 매일 일정한 루틴을 갖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일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 인간은 여전히 무언가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둘째, 관계의 축을 재구성해야 한다.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에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은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한다. 셋째, 자신에게 맞는 활동의 강도를 찾아야 한다.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 지치고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공허하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은퇴 후 삶의 핵심 과제다. 결국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어느 날 우리에게도 출퇴근이 사라지고 명함이 사라지고 불러주는 이름이 줄어드는 순간이 온다. 그때 중요한 건 나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다. 강릉의 바닷가를 걸으며 그는 말했다. 이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루가 채워집니다. 내가 스스로 채우기 때문이죠. 이 말은 은퇴 이후 삶의 본질을 가장 단순하게 요약한 문장일지도 모른다. 진짜 자유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용기 있는 전환이다. 김 씨처럼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삶을 다시 짜맞추는 일, 그게 바로 은퇴 이후의 진짜 과제다. 출퇴근 2시간 대신 산책로 2분이라는 문장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선언이다. 우리가 일생 동안 쫓아온 효율과 성취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체온과 관계의 시대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하다. 은퇴는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고 멈춤이 아니라 전환이다. 그리고 그 전환의 방향은 언제나 한 곳을 향한다. 자신이라는 본래의 자리.